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로아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한국인 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파리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릴 때의 일이에요. 그곳에서 한국인들의 놀라운 문제 해결 능력을 보았답니다. 저는 오랜 펜팔 친구인 김수연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와의 연락은 거의 15년 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한참 미국, 제가 사는 동네에 펜팔 소통이 유행처럼 불 꺼졌을 때 사귄 친구죠. 수연이와는 적어도 3년에 한 번씩은 만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파리에서 유학 생활 중이었어요. 타지에 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 너무 바빠서 5년 정도 수연이를 만나지 못했답니다. 수연이가 보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든 시간을 빼려고 노력했고, 마침내 저는 파리의 샤를 드골 국제공항을 이용하여 수연이가 살고 있는 서울로 향하려 했어요. 낮 시간 동안 종일 공부하고 시간을 겨우 맞추어 저녁 7시 비행기에 맞춰 공항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비행기 엔진에 문제가 생겼다는 안내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순간 몸이 얼어버렸어요. 그런데 지연 시간은 처음 1시간에서 2시간이 되었고, 마침내 3시간째가 되니 비행기가 결항되었다는 마지막 방송을 듣게 되었답니다. 저를 포함한 주변 외국인들은 모두가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한 동양인이 항공사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동양인은 중국인 중년 아저씨였습니다. 성난 표정으로 항공사 직원에게 되도 않는 영어로 삿대질을 하고 있었어요. 너네 죽고 싶어 환장했냐?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참으로 몰상식하고 허세 가득한 못된 아저씨라는 생각을 했어요. 욕을 들은 항공사 직원은 당황해서 울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대기 고객 중에는 한국인 무리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 리더격으로 보이는 한 아저씨가 사람들을 자신에게 집중시키기 시작했어요. 항공사 통해서 여권을 모두 받아왔습니다. 제 앞에 2줄로 서시고 제가 이름을 부르면 한 명씩 나와서 차례대로 받아가세요. 그는 한국인 인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 승객들의 여권도 직접 나누어 주었습니다. 뒤늦게 안 사실인데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하는 승객들과 직원들을 대신해서 먼저 움직이며 항공사 직원들의 일을 도와주고 있던 것이었던 거죠. 아저씨가 이름을 부르면 외국인들이 나와서 받아갔는데 그것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 외국어를 잘하시는 한 아주머니가 또 나서셨어요. 같이 있던 한국인 무리를 일렬로 세운 다음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전달되도록 상황을 주도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국적의 외국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마냥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승객들의 여권이 정상적으로 분배가 되자 승객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반면에 시끄럽게 소리를 쳤던 중국인 아저씨는 머쓱해하더라고요. 자기도 부끄러운 건 알았나 보죠. 아무튼 그렇게 급한 상황은 마무리가 된 듯했고 저를 포함한 많은 외국인들은 다른 항공편을 찾아보았지만 없었어요. 한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려면 공항에서 하루는 노숙을 했어야 했죠. 많은 사람들은 공항 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녔어요. 저 또한 누울 공간은 아니지만 앉아서 기댈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었죠. 소란스러운 하루에 너무 피곤했던지 눈을 감자마자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잠깐 있다가 눈을 뜨니 아침이 밝아 있었죠. 다른 승객들도 밝은 햇살에 눈이 부셨던지 천천히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불편하게 잠이 들어서 그런지 목이 결리고 어깨가 쑤셨습니다. 그런데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저 먼 곳에서 한 무리들이 걸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바로 어제 그 한국인 아저씨 아줌마 무리였죠. 또한 들어오자마자 공항 내부의 카페에 가서 우아하게 샌드위치와 함께 아메리카노를 야무지게 챙겨 먹더군요. 저는 너무 궁금해서 그들에게 다가가 물어보았어요. 대체 나가서 어디서 주무셨어요? 항공사 직원들이 숙소를 제공해 주었나요? 저희 순수한 물음을 무리네 아주머니는 친절하게 답해 주었죠. 설마 이곳 공항 안에서 주무신 거예요? 우리는 결항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마트폰으로 공항 밖에 저렴이 숙박할 곳을 예약했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주무실지 몰랐네요. 그럴 줄 알았으면 같이 갈 걸 그랬어요. 그도 그럴 것이 노숙한 승객들은 꼬질꼬질하고 지친 몰골이었는데 그들은 상쾌한 표정과 옷차림을 하고 있었으니깐요. 저는 그녀의 대답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그런 판단이 가능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찌뿌둥한 몸을 이끌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어요. 전날 밤 잠을 온전히 못 이루어서 그런지 좌석에 앉자마자 저는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숙면을 일시에 방해하는 일이 생겼어요. 비행기 안에는 어떤 젊은 유럽인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은 갓난 아기를 데리고 탔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기 울음소리가 너무도 큰 게 아니겠어요? 기절할 듯이 잠에 든 저를 깨울 정도면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짐작 가능하실 거예요.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에 젊은 부부는 어쩔 줄 몰라 했고 승객들은 얼굴을 찌푸리며 전부 젊은 부부를 노려보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또 한 번 한국인 아줌마 아저씨 부대가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아줌마 중 한 분이 다가와 아기를 잠깐 보겠다고 하며 안아들었죠. 그리고 두앙두앙 두 두앙두앙 두 이런 식으로 몇 번 하자 아기의 울음이 바로 그쳤습니다. 아주머니의 푸근한 달램과 연식에서 느껴지는 노하우가 대단했어요. 그들은 효율적인 문제 해결 능력뿐만 아니라 따뜻한 정으로 사람을 대할 줄 아는 참된 어른이었던 거예요. 저는 파리공항 내부와 비행기 안에서 있던 일화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한국 친구인 수연이에게 전달해 주었죠. 그런데 수연이는 그다지 놀라워하지 않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로아, 한국인들은 그게 당연하거야. 시간을 금이라 생각해서 모든 일을 효율적으로 행동해. 수연이의 이 얘기를 듣고 저는 한참 생각에 빠졌던 것 같아요. 평소 빨리빨리의 민족으로 알고 있었던 한국을 솔직히 별로 좋게 보지는 않았거든요. 마음이 급하면 일을 망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한국인은 그런 의미의 빨리빨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사고의 유연성을 발휘하여 최대한의 효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한국인의 빨리빨리의 본질이었던 거죠.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나서 저는 한국인에 대해 더욱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수연이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친구들을 사귀고 싶었죠. 저는 수연이와 보름 정도 같이 추억을 보낸 후 파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프랑스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에 가입해 새로운 한국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었고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답니다. 내년에는 다시 제가 살던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한국 친구들과 꾸준히 연락하고 지낼 거예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로아님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한국에 놀러 오시면 왈칵에 한 번 더 연락 주세요. 로아님의 또 다른 한국에서의 사연을 담고 싶어지거든요. 감사합니다.